대한민국 감독 이름? 지금요? 갑자기 물어봐요. 그렇게 임팩이 K리그에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 근데 그런 선수를 대표팀에 뽑아갔다는 것 자체도 월드컵 카타르 하잖아요 이제 내년에. 내년에 한다고요? 아니 그건 오래된 거지 사실. 근데 월드컵 가서 아시아 팀끼리 붙을 만한 확률이 있나? 야 이런 문외한 애들하고 무슨 지금 너 월드컵 구경을 가봤어? 아 형님도 월드컵 갔었지. 저 왔었어요. 나가본 것 같아. 네. 레벨이 다른 선수네. 내가 오기 전까지는 형률이 그뭐왜 걔 와봤자 뭐 나랑 뭐 비슷한데 뭐 그러면서 비싸다고는 안 했죠. 이게 나보다 훨씬 낫죠. 있으니까 그런다 있으니까. 아이. 자 왔다. 오늘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앞서서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축구 선수들이 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전망. 축구 선수라고 해가지고 전부 월드컵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월드컵이 내년에 열린다는 얘기를 좀 전에 했잖아. 그치? 들었지? 너가 안 들었으면은 그냥 우기는 거야. 그러면은 뭐 시청자들은 이동국이 그냥 원영이 그냥 깔려고 지금 한다. 월드컵 카타르 하잖아요 이제 내년에. 주위에 이원영 코치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나한테. 이래니까 진짜 실제는 안 그러냐 맞아요. 승이야. 그렇게 괴롭히진 않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표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얘도 이동빠야. 근데 저도 이동국반 아닌데 만나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식사하실 때랑 지금 표정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근데 그때 깔고 가는 것 같아 그 표정을. 이렇게 많이 까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까는 것 같아 느낌상. 너 슬슬 지금 동물빠 되고. 자연스럽게도 오늘 김영희 선수님이 와주셨잖아요. 아 해설위원. 네. 본인 소개 네가 해. 제가 할까요? JTBC 해설위원으로 K리그를 해설하고 있고요. 또 인천 검단에서 축구 교실을 아주 자그마하게. 이렇게 나서 광고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은퇴한 지가 지금 3년? 3년이 됐고 대전부터 시작해서 포항, 전북 그렇게 있었죠. 중국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 중국도 가고 어. 상무도 갔다 오고. 그렇지. 네. 월드컵도 갔다 왔잖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0년 남아공 같이 동국형이랑 같이 갔다 같이 오고. 갔다 오고. 그게 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은 알지. 이게 끊겼으면은 거의 40년 가까이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10회 연속을 하려면. 그러면은 원영이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못 보고 근데 끝날 수도 있어. 극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볼 수 있겠네. 10회 연속 진출이 이제 어쩐지 지금 화두가 되게 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도 이제 축구 강국 브라질과 독일, 그다음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서 6번째로 달성된 여섯 기록이거든요. 뭐 이탈리아, 스페인, 다 아르헨티나 다 축구 강국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껴있다는 거는 정말 아시아의 최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딱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종 예선을 하면서 우리도 좀 약간 있잖아. 그 기분이 10회 연속 하는 데 있어서. 지분이요? 지분 좀 있지 않아? 최종 예선 뛰지 않았어? 지분 좀 있죠? 지분이 있다니까? 너도 있잖아 지분이. 저는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전에 동계훈련 같이 갔어요. 그렇지. 너 지분이 있는 거야. 그때 김보경 선수랑 룸메이트였는데 그때는 보경이 어릴 때니까 그때 기량을 많이 다져놨죠. 기량 올려주고 구경이 월드컵 같네. 아 그때 그 당시에 승현이 못 가고. 못 가고 지분도 있잖아. 나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나 때문에 우승해서 올라가서 간 거예요. 나 같은 수비가 너와 비교를 해줘서 나보다 더 잘하는 거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고. 경기 뛸 수 있는 센터백들은 딱 한계가 있고 4명을 딱 뽑는데 원영이가 5번째였거든. 그러니까 아쉽게 항상 이게 그렇죠. 대표팀의 인터뷰 앞에서 가보지 못하고 이제 끝난 선수들긴 한데 열망은 항상 있었고 희망이 있었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대한민국 감독 이름? 지금요? 갑자기 물어봐요. 잠깐만 진짜 이거 나 농담 안 하고 지금 벤투. 그래 벤투. 이름은? 네? 와 덥다. 그 종이 이제 보시면 선발 라인업 선수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마지막 경기가 어디였지? 시리아. 아니 딱 봤네 이거. 이제 선발 라인업 선수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좀 평소에 눈여겨봤던 선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베를린 간 이동준 선수. 왜냐면 워낙 빠르고 성실하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월드컵에서는 그런 류의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사실. 나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많이 봤는데 나는 조기성? 그래 조기상 얘기할 것 같았어. 황의조라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그냥 독보적인 1번 스트라이커인데 조기성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도 있어. 근데 공격력도 있고 뛰는 양도 많고 하니까 벤투
감독이 공격수가 수비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벤투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다. 확실히 무게감이 생겼어요. 조규성이 뛰면 황의조 뛸 때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황의조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느낌이 다르다. 황의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 번. 위해서 골을 넣는데. 그러니까 1번이고 규성이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그럼 조규성 무시하는 거야? 아니 2번이야? 누가 1번에 돼도 이상하지 않다.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느낌? 해와 다른 공존할 수 없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투톱으로 공존했잖아. 그래서 그걸 성공했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다. 해와 달이 같이 떨 수 있다고? 그 운동장에서는 승현이는. 저는 말하면 안 되지. 황의조 같은 선수가 공간 침투로 인해서 이제 공간 창출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력을 발휘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황의조 선수가 지금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황의조가 대표팀 와서 골 감각이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뭐 경기 안 봤지 너? 마지막으로 김남현 선수님 해와 달 얘기했는데 저는 황의조 선수가 좀 더 앞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벤투 감독 성향상 황의조한테 먼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의조가 안 됐을 때 조규성을 투입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 굳이 조규성 먼저 투입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다 공격적인 면을 해줬으니까 좀 수비적인 면에서 얘기하자면 마지막 경기 시리아전을 보면서 김진수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선수가 월드컵 가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포지션별로 다 따졌을 때 윙백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진수 선수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윙백에서 그런 느낌을 못 받았잖아요. 대표팀 경기에서는. 근데 최근에 김지석 굉장히 이번 경기는 돋보였던. 그래서 MOM이 됐나? 안 됐지. 질문형입니까? 너 끝까지 안 봤지? 투톱을 썼어 레바논전에. 투톱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황의조가 사이드에서 빠져나가면서 왼발로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줬다고. 근데 조규성이 안에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수비 떨어뜨리면서 들어가면서 인사이드 방향 바꿔서 결승골로 해서 끝났는데 원톱대랑 투톱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형님 봤을 때? 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대표팀 강해졌다는 거지. 좋은 거잖아. 근데 벤투라는 그 감독은 사실 딱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이잖아. 벤투 감독의 약간 철학이나 뭐 이런 게 내가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더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진짜 최정예 멤버에서 와서 한 번이라도 발을 더 맞춰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전에서도 데뷔골을 넣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성남에 있던 그 중앙수비 최지묵. 최지무 그렇게 임팩이 K리그에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를 대표팀에 뽑아갔다는 것 자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할? 예를 들어서 형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나를 뽑아간 느낌. 최지목이 못했다는 소리. 아니지. 너만큼 인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갔다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고.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김진규 선수 보면서 믿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뽑은 선수들에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저게 또 맞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그런 포지션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 선수가 중앙도 보고 사이드도 보고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볼을 잘 차는 수비를 선호해서 이제 뽑았다. 동국이 형은 원톱이 좋아요, 투톱이 좋아요? 형은 원톱이 좋아. 왜냐면 투톱은 좀 많이 빠져다녀야 되고 공격 2명에서 4명의 수비수들을 견제를 해줘야 되잖아. 수비할 때 부담이 좀 더 많아. 근데 원톱을 쓰면 포백을 3명에서 수비를 해주니까 뛰는 양이 좀 약간 수비할 때 부담이 많이 없는 거지. 그 주변 사람을 많이 이용하는 거야. 자기 뛰기 싫으니까. 그래서 원톱을 쓰면 많이 빠져다니면 안 돼. 맞아요. 빠져다니면 중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은 원톱에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고 완전 지금 투톱이 됐을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정말 많이 좀 띄워주는 그런 스타일 밑에서 옆에 빠른 선수들 있잖아. 뭐 승현이나 박인찬, 손흥민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은 골대 앞에서만 있으면 다 넘어와주면 이제 결정만 잘 지어주면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축구에 난 길들여져 있었던 거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 형이 경기 딱 끝나면은 다 집에 가잖아. 부족한 거야. 혼자 개운동하고 집에 들어가. 너무 이 골만 넣고 이게 한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자기 관리에 능하다는 소문이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하는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예선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은 일단 월드컵을 출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업적으로도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여러 가지 또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에서 감사하고 그렇지. 또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인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네. 나는 이번에 최종 예선을 TVN에서 이제 중계를 했잖아. 대표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나?
있었나. 근데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남자 축구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내가 키운 것 같고 막. 그래도 끝까지 남은 이제 최종 예선 2경기, 다음 홈 경기가 이란전이거든. 이란하고는 우리가 항상 그 뭔가 맺혀있는 응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에서만큼 이기면서 조 1위로 올라가면 국민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자기 개인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본선 가서도 물론 이제 부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목표가 다 있을 테고 좀 더 큰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대한민국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